자, 1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래요. 자, 분자에 0이 있는 아이가 있어. 그럼 당연히 분모에도 0이 존재해야 되겠죠. fx는 0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역시나 분자에 0이 되는 애가 있죠. 분모에도 0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되니까 fx는 x-1도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fx라고 하는 애들은 x-1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냥 또 다른 다항식 gx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많이 해봤던 일 같아. 자, 그래서 fx를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였냐? 다시 원래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였죠. 얘네들을 원래식으로 다시 한번 요 두 가지 식으로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면서 나머지 정보를 찾아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는 x 곱하기 x-1 곱하기 gx분의 x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x에 0을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g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이 1이래요. 그래서 g0의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이번엔 1로 가는데 분모 똑같이 fx가 x 곱하기 x-1 곱하기 gx분의 분자 x-1 0이 되는 친구들이 지워지고 x에 1이 들어가면 g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이 2. 그래서 g1의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fx래요. 자, 분모에서 당연히 x에 1을 대입하면은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분자에서도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일단 보기를 보면은 0이 없죠. 그러니까 분자에서 0이 되는 인수는 단 몇 개만 존재해야 된다.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 ffx라는 애, 요거 f.fx라는 애를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보면 이쪽에서 fx라고 하는 요 친구는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x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다 fx를 넣은 식을 우리가 써보면 fx 곱하기 fx-1 그 다음에 곱하기 gfx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를 그대로 다 대입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만, 여기 있는 fx라는 요 친구만 다시 원래 요 모양을 넣어보자고요. 어떤 모양? 이 모양. 요 친구들의 모양을 다시 여기 있는 fx 자리에다 대입해서, 자, 리미트식을 써볼게요. 엄청 길게 나오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 식을 쭉 전개를 해보면은 분모 일단 인수분해 해볼까? 분모 인수분해하면 얼마가 나와요? 2x 플러스 1 곱하기 x-1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인수가 우리 눈앞에 보여야 되죠. 지금처럼 보이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0이 되는 인수가 보이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요 fx를 x 곱하기 x-1 곱하기 gx 이렇게 넣는다고 했고,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그러면은 fx-1 그 다음에 gfx 이렇게까지 넣어주는 게 되는 거야. 왜 굳이 나머지를 그대로 넣었을까? 분자에서 0이 되는 인수가 지금 fx만 원래식대로 x 곱하기 x-1 곱하기 gx로 바꿔놨더니
분자에서 x-1 0이 되는 인수가 보이잖아 지금 이렇게. 그럼 얘네 둘만 실제로 지워져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두 친구들만 실제로 지워질 거고, 그래서 요 두 친구들이 지워지고 나서 나머지는 0이 되는 인수가 없으니까 그냥 x에다 전부 다 숫자 1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럼 분모는 여기다가 1, 그 다음에 전부 다 1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여기다가 1. 다 x자리다 1 넣으니까 분모는 3 나왔고요. 분자는 1 곱하기 g1 곱하기 f1 바로 찾아볼까? f1은 0이 나오죠. 그러니까 0 곱하기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지막에 gf1 요 값들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g1은 우리 문제에서 찾았었죠. g1은 얼마? 얘네들의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f1의 값이 0이니까 g0의 값이 되겠죠. 이 뒤쪽은 여기 있는 요 값은 g0의 값이랑 똑같아야 되고, g0의 값이 문제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직접 구했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곱해지니까 요 결과값은 6분의 1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의 fx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라고 나왔고, f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fx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가 5분의 3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얘네들이 5분의 3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는데,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x 마이너스 a가 인수로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출발을 할 거야. 첫 번째 f a가 0인 경우 fx를 인수로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경우겠죠. 두 번째 fa가 0이 아닌 경우, 또 다른 값을 0이 아닌 다른 값을 나오게 되겠죠. 자, 첫 번째 fa가 그래서 결국은 0인 경우는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니까 다른 인수를 뭐 우리가 b라고 세팅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네들은 fa가 0이 아니라는 건 0이 아닌 다른 어떠한 상수값으로 나온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확률은 첫 번째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고, 두 번째가 아니라는 것만 우리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니까 이때 이 극한값은 두 번째 경우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는 알파 플러스 0분의 알파 마이너스 0 이렇게 될 거고, 알파 값이 얼마든 간에 얘네들의 값은 1이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의 극한값은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죠? 당연히 이 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경우에서 제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a가 0인 경우 x-a를 인수로 갖는 경우에 극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x-a 곱하기 x-b 그 다음에 플러스 x-a 분의 그 다음에 분자는 x-a 곱하기 x-b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인수들이 하나씩 지워져 갈 거고, 맞나요? 이 친구들이 하나씩 지워져 주실 겁니다. 0이 되는 인수들이 하나씩 지워져 줄 거고, 그럼 나머지 계산이 되면은 리미트 이쪽 분모는 a-b x에 a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x-a 지워졌으니까 1 남았고요. 분자는 a-b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았겠죠. 이 값이 5분의 3이래요. 자,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죠? 미지수는 두 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a값 b값을 다 구해줄 수는 없다는 거고, a-b 값만 얼마인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예, a-b가 4가 되면은 얘네들의 값이 5분의 3이 나오겠네요. 자, 이때 방정식 fx 이꼴 0의 두 군을 알파 베타, 우리가 a와 b라고 놓은 얘네들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네요. 그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니까 우리한테는 a 마이너스 b의 값이랑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절대값을 굳이 씌워놓은 건 누가 큰 건 작은 거는 신경 쓰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4번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24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은 이렇게 나왔고,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xn 플러스 1제곱분의 f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가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으로 가는데 xn제곱분의 fx가 4인 자연수가 존재한다 라고 나왔어. 자, n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내용 보면은 x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x가 n개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분자에도 x가 n개 존재해야만, 뭐라고 말하는 거야? x가 n개 존재해야만 얘네들이 극한값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닌 값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지금은 극한값이 4라고 나와 있으니까 fx가 x의 n제곱으로 묶일 거라는 거. 4제곱이 아니라 n제곱이죠. x의 n제곱으로 묶일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의 n 곱하기 누군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n이 1일 때부터 하나씩 갈 수밖에 없겠네. 자, 첫 번째 n이 1인 경우 한번 봅시다. n이 1인 경우에 보면은 fx는 두 번째 식에서 보면은 뭘로 묶여야 되냐면 x 곱하기 누군가 이런 식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앞에 있는 극한을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이때 n은 1이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 값이 6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x제곱 분모의 최고창이 x제곱이니까 분자 최고창도 x제곱이 돼야 돼요. 더 정확히 극한값이 6이 나왔으니까 6x제곱이 보여야 되니까 fx는 누구를 반드시 지워줘 줘야 되냐면 4x 세제곱을 반드시 지워줘야 되겠네. 그래서 fx는 4x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6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3x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1차 항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나요? 여기서 보면은 x로 묶이고 나서 fx가 이런 식으로 갈 때 이 뒤에 있는 1차 항을 갖다가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상수항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fx가 x로 묶여야만 하니까 상수항은 나올 수가 없고 요때 묶여지는 거 보면은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돼요. 그리고 x에 0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0 되는 애들이 지워져 주고 x에 0이 들어가서 그 극한값이 4가 나오기 위해서는 a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때 fx의 값은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문제에서 f1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여기서 f1의 값은 11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n이 2일 때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에서 별다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f1의 그냥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고 당연히 모든 자연수 n 값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자연수는 무지하게 많은데 모든 거에서 다 조사할 수는 없고 뒤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이 나타날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출발하면 조금 더 좋은 풀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n이 2일 때라고 나왔습니다. 리미트 그럼 자, 두 번째 극한식, 자, 첫 번째 극한식, 두 번째 극한식 우리가 봐놓고 출발할게요. 첫 번째 극한식은 요거 얘네들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식은 2번,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식이다 만들어 놓으면 자, 두 번째 식에서 fx는 아까처럼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곱하기 누군가 이런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두 번째 극한을 계산해 보면 리미트 x 몇 제곱이 되냐면 세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1분의 여기는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이제 더 이상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느끼셔야 돼. 그죠? 분모 최고창이 x에 세제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6이 나오려면 fx는 당연히 최고차항이 얼마? 10x 세제곱이 fx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여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거 2차항까지 나올 텐데 아까처럼 두 번째 식에서 극한값이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또 ax제곱이라고 놓고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럼 얘네들이 x제곱 곱하기 10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니까 요 두 번 a라고 나와야 되죠. 답을 미리 말해버렸네. 10x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극한값이 4가 나와야 된다고. x제곱분의 뭐 이렇게 될 거고 0 되는 거 지워주고 x에 0 들어가면 극한값이 4가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나 여기도 a 값이 4가 돼야 된다는 거.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 항상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4가 되고 이때 fx는 얼마가 되냐면 10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그럼 이때 f1의 값은 14. 아까보단 커졌네요. 그 다음 세 번째 n이 3일 때. 자, n이 3일 때 fx는 x 세제곱으로 묶여야 된다는 거 보이실 거고 곱하기 또 누군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또 극한을 계산하면 리미트 x의 몇 제곱이 나오냐면 4제곱이 나오죠. x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분모가 있으니까 분자 최고차항도 x 4제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극한값이 6이 나오기 위해선 반드시 6x 4제곱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럼 이때 fx는 x 세제곱으로 묶이면 최고차항이 6x 4제곱이니까 6x 나와야 되고 이제 상수항 그냥 4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럼 이때 f1의 값은 1이니까 10. 그 다음 n이 4일 때 계속 가야죠. n이 4일 때 fx는 뭐 x 4제곱 곱하기 누군가 이렇게 묶일 건데 리미트 그러면은 분모 x 5제곱분의 그럼 여기도 6x 5제곱이 돼야 될 거고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거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또 6x 플러스 4 될 거고 이때 f1은 또 10. 그럼 이 뒤에서도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묶여질 거고 그 다음에 f1은 1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f1의 최대값은 요 경우에 14에서 최대값 가질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125번 봅시다. 함수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킨대요. 자, 부등식이 나와 있어. 이런 부등식이 나와 있다는 건 우린 당연히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될까? 얘네를 보면서 바로 생각해야 될 건 샌드위치 정리. 그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둘 중에 어떤 값만 구해도 된다는 거야. 하나의 값만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인데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요 식이 조금 더 쉬워 보이나? 얘네들의 값만 구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 식은 g1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인데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이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거야. 근데 gx에서 1에서 요 숫자만큼을 빼는 거잖아. 1에서 0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만큼을 뺀다는 거니까 이 전체를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 요 전체를 왜 색깔이 자꾸 이렇게 탁한 색깔이 나오지? 요 전체를 우리는 1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1보다 조금 작은 수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 보면은 얘네들 값 보니까 얼마로 가게 되냐면 1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의 극한값이 1, 당연히 왼쪽의 극한값도 1이 나오게 되겠죠. 확인만 할까요? 1 플러스 x분의 x니까 얘네들의 극한값은 1이 되는데 1보다 조금 더 어떤 값? 분모의
더하기 1이 있으니까 1보다 조금 더 작은 값. 그럼 2에서 1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을 뺐으니까 마치 예를 들어 0.9 정도를 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2에서 0.9 정도를 빼니까 1.1이 나와. 그러니까 1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거고 1에서 우극한 여기고 우극한도 1이 나오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x의 극한값, x가 무한 들어갈 때 fx의 극한값도 당연히 1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줄 수 있는 겁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부등호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이 샌드위치 정리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미리 해놓고 출발을 하면은 굳이 양쪽 다, 이거는 뭐 시험에서는 불안하면은 양쪽 다 구하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쪽만 풀어도 된다는 강한 확신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자, 12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는 1이라고 나왔고요.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RQ를 접는 선으로 한대요. RQ를 접는 선으로 해서 만들어서 점 P가 AD 위에 오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대. 근데 얘네랑 똑같은 게 이렇게 된 삼각형이잖아요. 둘은 당연히 넓이가 똑같겠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좀 더 구하기 쉬운 BRQ의 넓이를 구하러 가게 될 겁니다. 얘네들의 넓이를 x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왔어. 일단은 미지수 x만으로는 문제풀이가 조금 불가능하고요. 여기서 AR의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t라고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할게요. 그럼 요 길이는 1-t가 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길이도 당연히 접는 선으로 해서 올라간 똑같은 길이니까 1-t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점 Q에서 수직이 되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보조선 하나 그어주고 요 길이는 당연히 AB의 길이와 똑같은 1이 될 거고 요 길을 Y라고 잡아놓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닮음이래요. 닮음이 되는 변의 길이를 보았더니 t 대 x는 y 대 1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y를 정리하면 y는 얼마가 되냐면 x분의 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y의 길이가 x분의 t면 여기 있는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 있는 여기까지의 길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BQ의 길이를 x 플러스 x분의 t라고 놓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요 삼각형 넓이 BRQ의 넓이는 문제에서 원하는 SX였고 얘는 일단 x와 t에 대한 식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1-t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구할 거는 t와 x에 관한 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다시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t와 x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t제곱이 1-t의 제곱이 되고 1-t제곱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되니까 t제곱 지워지고요. 여기서 t에 대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t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x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위에 있는 sx를요 이제 t를 제외한 x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할게. 첫 번째 그럼 2분의 1 곱하기 1-t는 2분의 2 마이너스 요식이 되니까 2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t는 t에다가 2- 얘네 정리해서 넣으니까 x 플러스 2x분의 1-x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뒤쪽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x분의 뭐가 되냐면 2x제곱이 올라가니까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x제곱 플러스 1 똑같이 나오게 되겠군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얘네들은 8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왜 8x제곱이 나왔지? 8x분의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 극한 가는데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곱하기 s x니까 0이 되는 애를 하나만 지워줘 주면 되죠. 여기 x 곱하기 8x 분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0이 되는 여기 x 여기 x 지워주고 x에 0 들어가면은 얘네들의 극한값은 8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줘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이런 보조선을 그었어. 이쪽에서 이렇게 된 보조선을 하나 그어서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어쩔 수 없이 미지수가 지금 t 그 다음에 y라는 미지수까지 나왔는데, y라는 미지수는 그냥 당연히 이 비례식을 풀기 위해서 나온 간단한 미지수고요. 결국은 t랑 x 사이의 관계식이 어디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풀림으로써 t를 x에 관해서 나타내고 문제에 구하는 넓이를 전부 다 x로 표현하는 것. 문제가 마냥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약간의 까다로운 포인트가 좀 들어간 문제고 조금 더 복잡하게 풀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될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7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곡선 y = x제곱 위의 점 t, t 제곱이래요. 얘네들의 x축 위의 점 q, y축 위의 점 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왔는데, 아하, POQ라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대. PO랑 PQ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PRO는요, RO랑 RP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두 개의 넓이를 각각 ST, TT라고 했는데 P점의 좌표가 T, T 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점 Q와 점 R의 좌표만 각각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아래에 있는 삼각형 봅시다. OPQ를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을 내리면 밑면에 수선을 내리면 여기 길이가 같아지겠죠? 여기 x좌표가 t니까 q의 x좌표는 2t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q의 좌표가 2t,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점 R의 좌표는 어쩔 수 없이 미지수 하나를 추가할게요. 0, s라고 잡아놓으면 OR의 길이가 s가 되고요. RP의 길이도 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PR이라고 해놓으면 얘가 루트 어떻게 되냐면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s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이가 s가 돼야 되네. 양변을 제곱하면서 s와 t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주고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t 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s 그 다음 플러스 s제곱 이꼴 s제곱이니까 s제곱 지워질 거고요. 여기서 s로 정리하게 되면 s는 2t제곱분의 t 4제곱 플러스 t제곱 약분이 되겠죠. t제곱끼리 약분이 되니까 2분의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점 s의 좌표가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넓이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삼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 먼저 구해야 되겠냐. 라지 TT의 값은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있는 O 아래 길이를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는 여기 있는 t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2분의 t 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t 이렇게 나올 테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면 4분의 t 세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s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t 곱하기 높이가 t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t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하는 이제 극한값 구하러 갈 텐데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tt-st는 4분의 t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분자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죠? 마이너스 4분의 3t 세제곱 플러스 4분의 1t 그래서
t 값을 하나씩만 지어줍시다. t 값 하나씩 지어주면은 여기는 t 제곱 나오겠고 t에다 0 대입하면은 결국 나오는 극한값 4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군요. 결국 좌표로 표현되는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의 좌표만 충실하게 잘 구해주면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성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8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B는 0,2라고 나와 있어. 오른쪽과 같이 두 점 PQ가요 AP 이꼴 BQ를 만족시킨대요. P점의 좌표는 P,0 이렇게 나와 있고요. Q점의 좌표는 0,Q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식 한번 만들어 볼게. AP랑 BQ랑 같대요. AP랑 BQ랑 같다고 나왔는데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P-1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 E-Q가 되겠죠. 자, 요 첫 번째에서 그래서 P랑 Q의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점 A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고 했는데 요 점 A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고 하는 요 내용을 우리는 둘 중에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가 얼마에 1에 가까워지겠죠? 더 정확히는 1 플러스라고 만들어놔도 되고요. 어차피 극한값 계산할 때는 P로 갈 테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Q에 대한 식은 P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문제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두 직선 PQ와 AB의 교점이래요. 그럼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셔야겠네요. 그죠? 자, 점 PQ의 방정식, 직선 PQ의 방정식 만들어 갈게요. PQ의 방정식은 X절편이 P분의 X 플러스 Y절편은 Q죠. Q분의 Y 이꼴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직선 AB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X절편 1, Y절편 2니까 2분의 Y 이꼴 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네들의 교점 찾으니까 여기서 X 대신에 1-2분의 Y를 왼쪽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P분의 1-2분의 Y 더하기 Q분의 Y 이꼴 1 양변에 PQ 곱하면 1-2분의 Y 곱하기 Q 그 다음에 더하기 PY 이꼴 PQ. 계산이 조금 귀찮지만 아까 위에서 우리는 P와 Q의 관계식 구했죠. 여기서 Q 구해주면은 Q 값은 얼마가 되냐면 3-P가 되겠네. 여기서 Q 대신에 3-P 대입하면서 식 정리할게. 여기는 Q가 3-P 더하기 PY 이꼴 P 곱하기 3-P. 휴, 복잡하군요. 자, Y에 대해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P 플러스 2분의 P 2분의 2P니까 2분의 3 묶여지고요. P 플러스 1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 없는 애들 넘어가면은 플러스 P 마이너스 3 플러스 P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3 아니요,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이었군요. 넘어와서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맞나요? 예, 그래서 Y의 값은 요 식이 지금 P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안 되네. P 플러스 1이 맞나요, 그럼? 플러스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네. 그쵸, 어쩐지. 자, 중간에 선생님이 계산 또 틀렸고요. 요 값이 중간의 값이 P-1이 돼야 됩니다. 그럼 P-1 지워주고요. 넘어갔더니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P-3 이렇게 남아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Y의 극한은 얼마로 갈까요? 리미트 P가 아까 1 플러스로 간다고 그랬죠. 그때 Y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p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p가 1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들어가면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랑 y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x에 대입해서 x의 값도 구해줄 수가 있겠죠. y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x는 1-2분의 y였으니까 y가 3분의 4로 가게 된다면 x는 저기 그냥 바로 저 식에서도 계산되죠. 3분의 1 이렇게 된 극한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번 문제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 그 다음에 원 어쩌고 저쩌고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요. 직선 pq와 x축이 만나는 점에 r이라고 하자. 여기도 마찬가지 결국은 우리 좌표 구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자, 점 p의 좌표를 0,r 이렇게 잡아놓고요. 점 Q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으로 구해야 되겠네. 그럼 직선 점 P, 점 Q가 나왔다면 직선 PQ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R은 그 직선의 X 절편이 되겠죠. 자, 점 Q 구하러 갈게요. 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하나 원은 X-3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9였고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R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제곱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y제곱 대신에 여기서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대입하면 여기 있는 식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r제곱 이꼴 9 이렇게 나오게 됐고 9도 다 지워지고 x의 값은 그래서 6분의 r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그때 y의 값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36분의 r 4제곱 이 y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가 왜 이꼴로 돼 있냐 r제곱 마이너스 36r 4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은 r제곱으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36분의 r제곱 그러면은 y는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r제곱은 밖으로 뽑아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r 곱하기 루트 1-36분의 r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너무 좁은 공간에 쓰고 있었다. 자, 어쨌든 귀찮아. 점 Q의 좌표 구했습니다. 점 Q의 X좌표는 얼마였냐면 6분의 r제곱이 됐고요. Y좌표는 r 곱하기 루트 1-36분의 r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직선 PQ의 방정식은 자 P점의 좌표가 아까 0,r이었어요. Y절편이 r이니까 기울기만 지저분하지만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겠군요. 자, 얘네들 기울기 먼저 한번 구해볼까? 그럼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r제곱 분의 r로 묶여지겠죠. r로 묶여지면 루트 1-36분의 r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있는 R 하나 지워주고 6 올라가면은 R분의 6 곱하기 루트 1-36분의 R제곱 마이너스 1 아따 복잡하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선 PQ 방정식 갑시다. 직선 PQ의 방정식은 y 이꼴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r분의 6 곱하기 루트 1-36분의 r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y절편이 r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고 여기서 이제 x좌표 가야죠. x절편 가야죠. x절편은 y에다가 0 대입하면서 풀어주겠죠. 0 대입하고 x로 정리하고 넘겨지니까 점 아래 x좌표인 x절편은 얼마가 되냐면 넘어가면 일단 마이너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r이고 그러면은 6 루트 1-36분의 r제곱 빼기 1분의 r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맞나요? 여기서 극한 계산만 이제 유리화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유리화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해볼까요? 갈게요. 휴!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1 플러스 루트 1 더하기 36분의 r 제곱 이 분자 분모 곱해주면 되고, 그러면 리미트 씌워주면서 계산 들어가면 6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남는 거 그냥 바로 가로쳐서 갈까요? 36분의 r 제곱 남을 거고요. 분자의 r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36분의 r 제곱. 그래서 r 제곱 r 제곱 지어졌고 여기 지어지면서 6 남는 거 분자로 올 거고, r에 0 대입하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2 이렇게 돼서 극한값은 12. 아 귀찮다. 완전히 그냥 생 노가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죠? 교점 먼저 점 Q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교점식 연립방정식 해서 점 Q의 X좌표 구해줬고요. 나온 X좌표, 그 다음에 나온 Y좌표. 그래서 점 Q의 좌표 나왔고 점 P의 좌표 나와 있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기울기식 구하러 갔고요. 그 다음에는 X절편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유리화해서 극한 계산. 그냥 좀 많이 노가다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130번. 두 함수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요.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과 함수 y 이꼴 fx 또는 gx의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만나는 점의 개수를 HA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K에서의 우극한, 그 다음에 K에서 좌극한의 합이 얼마가 6이 나오게 되는 실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6개가 나와줘야 된대요. 일단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릴 때 한 번에 많이 출발하지 말자고 했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fx 여기다 조그맣게 먼저 그려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y축이 되는 모양이 될 거고요. 거기서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거기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네요. 만족하는 fx 그래프를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크게 제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좌표가 1이면 요만큼 평행 이동해서 올라왔으니까 요만큼 평행 이동한 라인 위에서 fx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되겠군요. 그죠? 요때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요때의 좌표가 1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gx 그래프 한번 볼까요? gx 그래프는 거의 똑같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프에 절대값 붙은 거 똑같고,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이 밑쪽으로 이렇게 갔을 거고, 거기다가 또 밑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도 마이너스 1인 라인 위에서 그려지겠네. 그죠? 여기서 요런 식, 그 다음에 요런 식, 그 다음에 요런 식, 이런 식으로 fx와 gx가 그려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오는 직선이 뭐였냐면 점 어디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3,0을 지난대요.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A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우리 당연히 무슨 함수? 레이더 함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때의 우극한, 좌극한의 합이 6이 되는 거. 교점의 개수니까 우리는 뱅글 이 레이더 함수를 돌려가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일단 불연속이 의심이 되는 점, 요 점이죠. 요 점을 지날 때 보니까 요 점보다 조금 더 클 때는 교점 몇 개? 2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요점보다 조금 더 작을 때는 교점 0개밖에 안 나오겠네. 아하, 요 직선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또 우리가 불연속이 되냐면 여기서 접할 때 불연속이 되겠죠. 그럼 얘네보다 작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았다면 요렇게 직선이 가게 될 거고, 교점은 몇 개? 4개. 그보다 조금 더 클 때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고, 교점은 몇 개? 2개. 아하, 얘네들이 그럼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나올 수 있나? 요 밑에를 안 했네. 요 밑에 딱 요 점 지나갈 때, 보시면은 요 점보다 작을 때는 교점 몇 개? 아래 지나가는 거니까 요 때는 교점 2개, 더 위에 지나갈 때는 교점 4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포인트.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은 곡선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 지날 때, 요점 지날 때가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가 네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만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개수는 그냥 4개,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거나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었네요. 그죠? 그래서 130번 문제는 결국 우리가 그래프만 이쁘게 잘 그려놓고 실제로 움직이는 이 레이더 함수에 대한 분석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31번 볼게요. 다음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y = fx 그래프의 1v다. 자, 기존에는 좀 잘 못 보던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입니다. fx-5가 fx-1이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범위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부위, 그 다음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요 부위밖에 없는 거예요. 요 부위밖에 없는 애들을 나머지를 이 적절한 평행 이동을 통해서 나머지의 극한값들을 유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문제. 그럼 x가 첫 번째 1 마이너스로 간대요. 1보다 조금 더 작은 값. 예를 들어 우리 0.9라고 생각하고 한번 넣어볼게. 그럼 f 0.9 플러스 2니까 2.9, 3에서의 좌극한이 되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3에서 좌극한 값이 그래프가 지워져 있다고, 그죠? 그래프의 일부라고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값, 일단 3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걔네들이 딱 보니까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요 밑에 나와 있네요. 얘네들의 값을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두 번째 봅시다. 0.9가 됐으니까 여기 0.9가 들어가면 0.9분의 1이 됐어요. 0.9분의 1은 1보다 조금 더 큰 수겠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전체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1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뭐예요? 좌극한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이쪽 역시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숫자를 넣어서 얘네들의 값을 찾아줄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럼 f-6이죠. f-6의 그래프는 찾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버리면 될까? 그러면은 지우개 전체가 다 지워져 버리네. 어쨌든 자, 그러면은 뭐가 되게 만들 거냐면 요쪽이 마이너스 1이 되게 x값을 4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f-1은 f4-1이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여기서 4에서의 좌극한과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에서의 좌극한 보니까 얼마로 가고 있냐면 이렇게 오고 있네요.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빼기 1이니까 요 전체 값, 여기서의 이 전체 값이 우리는 얼마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에서의 좌극한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3에서의 좌극한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데요. 잘 따라오셔야 돼. 자, 두 번째 x가 2 플러스래요. 2보다 조금 더 커. 2.1 정도를 생각하고 가보자고. 그럼 여기는 2.1, 여기는 2.1의 제곱이니까 4보다 조금 더 큰 수겠죠? f4 플러스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2.1 빼기 1이니까 1 플러스가 되겠죠? 1보다 조금 더 큰 수. 근데 밑에서 보니까 1보다 조금 더 큰 수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쟤네들은 못 구할 거고 우리는 요 왼쪽에 있는 f4 플러스를 구해주게 될 겁니다. 그럼 4에서 오른쪽 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역시나 여기도 어디다가 이 위에 있는 fx-5 이꼴 fx-1이라는 요 식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4 플러스의 값을 찾아주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봅시다. 요쪽에다가 4 플러스를 넣으면, 요쪽에다가 4 플러스를 넣으면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F-1 플러스가 F4 플러스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얼마로 가냐면 1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F4 플러스는 얼마? 2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값이 2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친구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비교적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뭐 좌극한 우극한을 찾아가는 건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지금 요 빨간 블록처럼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빈 구간의 그래프들 모양을 유추해서 찾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풀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2번 함수 fx가 ax제곱 어쩌고저쩌고 분의 x제곱 어쩌고저쩌고래요. 자,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비교적 쉬운 정보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3분의 1 나온대요. 아, 그러면 a값 바로 찾아낼 수 있겠죠? a값은 3이 된다는 거,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계산하는 거니까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절대값 fx랑 x가 5로 갈 때의 절대값 fx가 둘 다 무한대가 나온대요. 분수함수에서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때는 언제예요? 분모는 0이 되면서 분자는 0이 되지 않을 때잖아. 그치? 그렇게 된다는 건 분모가 마이너스 1에서도 0, 5에서도 0이 된다는 거죠. 예, C단계 문제지만 비교적 쉽네요. 자, 분모에 있는 여기 식이 3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왔는데 얘네들이 마이너스 1 넣어도 0, 5 넣어도 0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의 인수가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전개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래서 ABC의 값이 3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이렇게만 나와줘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수함수가 무한대로 갈 때가 분모가 0이 될 때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 133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두 3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첫 번째 조건 보니까 g3이 0이래. 그러면 gx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라는 거, x-3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라는 거 일단 생각해 놓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나 문제 보니까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n-2, n-3의 값으로 나타난대요. 근데 n은 1, 2, 3, 4라고 돼 있고, 그럼 n이 2랑 3이 될 때 이 극한값은 다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0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죠? 이 극한값이 0이 나왔다는 소리는 분자에 x-2랑 x-3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렇다면은 fx, gx가 각각 가질 수 있는 인수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 gx x-3을 인수로 갖고 있었고요. fx도 쟤네 값이 0이 나오기 위해선 x-2랑 x-3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자, 근데 분수식이 gx분의 fx였잖아요. 근데 gx도 3에서 0이 나오네. 그럼 0이 되는 인수가 지워져도 극한값이 또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x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곱하기 x-2 곱하기 x-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고, gx는 x-3이랑 나머지 인수를 찾아낼 수는 아직 없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우리가 아직 않는 n의 값이 1과 얼마? 4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1과 4에서 또 얘네들의 극한값을 마저 찾는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가 1로 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x-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분자 fx는 x-2 곱하기 x-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이 되는 애들이 없으니까 1을 그냥 쭉쭉쭉 대입해주면 되겠죠. 1을 쭉쭉쭉 대입해주면서 계산하니까 분자는 4, 분모는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 값은 n에다가 1을 대입한 식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얼마로 나올 거냐면 2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x가 4로 갈 때 똑같은 식 풀어주겠죠. 똑같은 식 풀어주니까 0, 0 지워지고요. 분자는 1 나왔고 분모는 4a 플러스 b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4를 대입하니까 또 얼마 나오냐면 2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씩 연립하면은 a값, b값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g4의 값도 우리 마찬가지 구할 수 있겠지요. g4의 값만 구하라고 나왔네요. 이 문제 약간 숫자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죠? g4의 값이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g4의 값. 최고차항계수가 2라고 나왔었죠. 여기 둘 다 2가 붙어 있어야 되긴 하네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네들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은 g4는 그냥 1 나오는 건가요? 예, 연립해서 a, b 값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문제였네요. 이런 문제라면은 이런 걸 아예 지워주고 출발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겠죠. 문제가 크게 고민하고 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예전 교육청 아니면은 수능 기출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깐 그냥 숫자 놀이를 하려다가 문제를 잘못 낸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3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에 내접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a 플러스 1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식만 잘 만들어주면 되겠죠.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에 내접을 한대요. 여기서 동시에 접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그려주면은 양쪽의 중심을 둘 다 지나게 될 거고, 그죠? 요 전체 길이가 얼마? 1. 근데 요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과 같으니까 a 값이 될 거고요, 그죠? 맞나요? 여기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씌운 애들. 야, 글씨를 너무 작게 썼나? 이해되시나요? 그거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루트 a제곱 플러스 값이 얼마가 되냐면, 죄송합니다. 반지름이,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b죠. 요 길이가 b죠. 지금 a가 아니라 b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b가 1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a와 b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1 마이너스 b 양변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마이너스 2b 플러스 b제곱. b제곱 지워지고 b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이제 극한식 들어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a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a 플러스 1분의 b의 값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a제곱이래요. 그럼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가 되니까 이렇게 지어질 거고, a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2분의 2 해서 극한값은 1. 예. 요 원의 요 관계식만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면 비교적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마지막 문제, 첫 번째 단원의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13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이 있다. 요 작은 부채꼴을 얘기하는 거고, 각각 연장선 위에 a,a'가 x, b, b'도 x인 두 점을 잡고요. 걔네들의 중점, 그 다음에 뭐 평호 만나서 생기는 거, 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요 각이 60도예요. 정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점 P에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m이라고 잡아놓으면 OM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될 겁니다. 그죠? 뭐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큰 정삼각형을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 플러스 x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OP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 플러스 x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1 플러스 x가 OP의 길이고요. 그 다음 OM의 길이가 아이고야 뭐라고 쓰는 거야? OM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길이 PM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다 전개할까 그냥 2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는 게 PM의 길이,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어떤 삼각형을 볼 거냐면 거의 똑같은 직각삼각형인데요. 두 번째는 누구를 보게 될 거냐면 요 직각삼각형을 볼게요. 요 직각삼각형은 높이가 얼마? 1이라고 나왔죠? 그럼 요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2분의 루트 3a가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값은 루트 3분의 2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QR의 길이가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루트 3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끝났어요. 밑변 나왔고 높이 나왔죠. 삼각형의 넓이를 fx라고 할 때라고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인 fx는 결국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높이는 얼마가 나오냐? 저식 그냥 다 전개할까? 2분의 루트 3x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나가겠네요. 자, 어차피 x가 무한대로 가.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되죠. 분모 1, 분자는 이렇게 지어지고 이렇게 지어지니까 2분의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분의 1. 예, 정삼각형의 특징만 알고 있다면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높이에 대한 식으로 이 삼각형의 모든 넓이를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예, C단계 끝까지 다 풀었고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분들 수고하셨습니다.